자, 지금 이게 뭐냐면은 1985년 11월 달에 미국에서 나오는 비즈니스 위크라는 유명한 위클리죠. 그러니까 주에 한 번 나오는 잡지에, 즉 경제 전문지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매경 이코노미 뭐 이런 것 정도가 되는 거죠. 이 잡지에 1985년에 소위 말해서 카바로 대한민국이 등장을 합니다. 그 카바가 이겁니다. 뭐라고 써놨어요? Korea's Big American Push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 부제로 달았던 게 The Koreans are coming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이 몰려온다 그랬어요. 1985년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이 85년생도 있을 거고 여기 주로 이제 90년생이 좀 많은지 85년생 그 사이일 건데 여러분들이 태어날 그 시점이죠.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5,000불에서 6,000불 왔다 갔다 할 사이. 미국 사람들은 경영계에서는 한국을 주목하고 한국을 경계하고 있었어요. 걱정하고 있었어요. 야, 이게 미국 시장 다 말아먹는 것 아니냐. 현재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이 말아먹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돌아온다. 한국 사람들이 온다. 여 밑에 있는 차가 뭐예요? 이 뭐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 시장에 들어간 차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들 폰이라고 알고 있죠? 폰이 아닙니다. 폰이는 라틴 아메리카하고 저기 아프리카에 나갔죠. 이집트에 가면은 포니가 지금도 돌아다녀요. 포니가 지금도 돌아다니는데 이게 미국 갔던 첫 우리나라의 수출품이에요. 엑셀입니다. 엑셀. 현대자동차가 만든 엑셀이에요. GM하고 끊어버리고 자체에서 포니 이후에 개발한 엑셀이 나갑니다. 엑셀이 헤드카바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갖고 있는 시장, 미국 시장에서 갖고 있는 자동차 시장을 한국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헤드카바 한번 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한 국가를 가지고 이렇게 나온다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1985년인데요. 자, 이게 이제 카바가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이에요. 내용에 여기 보면 현대라고 탁 돼 있어요. 이게 엑셀이에요. 그리고 옆 밑에 쭉 보세요. 한국이 미국의 시장을 푸시한다는 거예요.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그런 거 이야기해요.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장에 딱 나오는 우리나라 기업인을 소개를 합니다. 소개를 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정지용 회장이 나옵니다. 1985년이에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여기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니까 요 안에 거는 놔주고 요것만 좀 읽어봐요. From rags to richest man in town. rags가 뭐예요? rags가 뭐예요? 누더기 옷입니다. 누더기 옷. 누더기 옷에서 타운이라는 뜻은 대한민국이죠. 그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가 된 사람. 하면서 여기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은 내용의 여기 핵심은 딴 게 아닙니다. 여기 쭉 제일 핵심이 봐봐요. Born a poor farmer in what is now North Korea. He left home at 19. Became a construction labor. 서양 사람들이 가장 정주영 회장을 이야기할 때 감동받는 게 뭐냐면은 우리 뒤에도 나올 건데요. 미국이라고 유명한 기업가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아는 사람 중에서 창업기업가로서 미국의 산업화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요즘 뭐 스티브 잡스 그런 사람들 말고 우리 적어도 미국이 한참 성장할 때 헨리 포드 자동차 헨리 포드부터 카네기 재단의 카네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허구한 사람이 많은데 왜 서양 사람들이 정주영 회장한테 대해서 감동을 받느냐? 농부였다 이거야. 농부의 아들이었다. 지지리도 가난한 농부의 아들에다가 19살에 집부터 나와가지고 이것저것 공사장부터 시작해서 다 해보고 실패하면 또 해보고 실패하면 또 해보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개인적으로 봐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 현대를 일으킨 사람, 여기에 사람들은 감동을 합니다. 왜? 카네기나 포드는 굉장히 여건이 좋았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도 다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것도 하나 이 비즈니스 위기의 카바지인데 이거는 딱 10년 후에 1995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불의 고지에 들었을 때예요. 그때 비즈니스 위기 또 우리나라를 카바로 다뤘어요. 이때는 뭘 가지고 다뤘을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이거야 우리 태극기고 이 주변은 뭐예요? 예? 타이어. 이게 일종의 이제 가전제품부터 칩이에요. 반도체에 들어 하이텍. 여기 보면 하이텍이라고 나오죠. 그죠? 그리고 옆에 뭐 있어요? 옆에 차가 있고. 이제 이걸 가지고 소위 말해서 미국 시장을 진출한다 이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그 안에 내용이 이게 코리아죠. 그죠? 옆 밑에 뭐라고 그랬어요? It could well become the first country to establish itself as an advanced industrial power. 그 다음에 since the emergence of Japan이라고 그랬어요. 일본 이후에 산업 국가로서 스스로 떠오르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게 일종의 칭찬이면서 그 사람들은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시장에 대해서. 자, 이게 이제 그 두 가지의 그 잡지에서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미국의 예를 들어서 경영학자나 경제학자들이 현대그룹과 정주영 회장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좀 몇 가지를 소개해 볼게요. 여러분들 피터 드러커 정도는 아시죠? 피터 드러커라는 분이 지금 살아계세요?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묻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차려야죠. 최근에 돌아가셨죠? 아주 오래되지는 않은데 작년인가 돌아가셨죠. 피터 드러커 교수인데요. 이분은 평생이 이제 소위 기업의 경영 전략, 또 우리 산업사회에 나아갈 길,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영과 접목을 한 우리 세계가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업가적 또 이 경영학적인 그런 소견을 많이 내신 분인데 이분이 그 이후에 이제 한국에도 많이 오시고요. 우리 정주영 회장님도 만나시고 그 첫 만남 중에 하나가 언제였냐면은 1977년 10월 이때가 정주영 회장이 정경련 회장을 하고 계실 때입니다. 첫 시작을 할 때요. 정경련 회장을. 이분이 만나가지고 이제 오기 전에 그래도 누구를 만나려면 일반적으로 공부를 좀 하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한 이야기 중에 재밌는 몇 가지가 있어요. 기업가 정신이라는 거는 앙트프러너십이라는 거는 머리가 아니고 겉이다 그랬어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뭐예요? 배짱이면서 불굴의 의지입니다. 소위 말해서 지칠 줄 모르는 그런 의지면서 그 사람 겉가 있다 그러면 정치인 보고도 이 속에 덩김 많고 알찬 그런 이야기예요. 자, 쭉 이야기를 하다가 이분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 내 밑에다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분이 미국 분이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지금 지구상에는 특히 미국에는 산업사회를 지금까지 발전시킨 사람 중에서 유명한 그리고 굉장히 역할이 큰 기업가들이 많이 있다. 그렇지만은 우리 정 회장님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정 회장님이 처해 있던 환경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았다. 우리 정 회장님은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기업을 일구고 국가 발전에 기여를 한 사람인데 정말로 보통 사람과 차별이 된다. 즉 보통의 기업가들하고는 차별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이분이 하셨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이제 이야기했던 마이클 포터요. 하버드대학 교수인데요. 이분은 학위를 경제학과, 경영학과 동시에 받았죠. 이분이 쓴 박사학위 논문이 여기 경영학과 학생이 있으면 아마 그걸 아마 읽어봤을 거예요. 마이클 포터가 쓴 박사학위 논문이 1980년에 나왔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우리말로 번역된 이 경쟁 전략이라는 거예요. The competitive advantage라고 그래가지고, the competitive strategy라고 그래가지고. 저 책은 내가 참고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분이 마이클 포터라는 분이 굉장히 경영 전략권에서 유명한 분인데요.
한국에도 그 이후에 자주 왔고요. 이분이 쓴 책이 아까 이야기했던 박사학위 논문으로 쓴 책이 우리말로 번역돼 있어요. The Competitive Strategy인데 그 책을 우리말로 번역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걸 한 분이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의 조동성 교수하고 또 한 분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인데 누군지 맞춰보세요. 누굴 것 같아요? 이다리 교수가 했으면 여기 안 서 있지.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분이에요. 그럼 호 교수님한테 여쭤봐요.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정몽준 여러분들의 울산대학교 이사장입니다. 그래서 그 책이 지금 우리 도서관에 가면은 한 권 딱 있어요. 한 권. 내가 이거 준비한다고 일부러 내가 좀 빌려놨는데 여러분들이 보겠다면 내가 빨리 반납할게요. 그 조동성 교수하고 두 분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이제 정몽준 이사장님이 콜롬비아 대학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경영학을 전공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존스 핫킨스 가가지고 경영학과 접목된 소위 말해서 지역 정치인데요. 그쪽에서 학위를 하셨는데 그분의 혹시 논문이 뭔지 아세요? 일본의 자동차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자동차 산업의 경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부분인데 그런 걸 하면서 조동성 선생하고 같이 이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꼭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마이클 포트라는 사람이 한국을 그 이후에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한국의 특히 현대 그것도 정주영 회장을 뭐라고 한마디로 일가를 했냐면은 Shoot them up cowboys of the American West. 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일종의 구어체인데요. Shoot them up이에요. 카우보이는 아실 거고 of the American West. 즉 기업을 투자를 그런 식으로 하더라 이거예요. 그 말이 밑에 있잖아요. 산업이 하나 어떤 산업에 들어가면은 엄청난 투자를 해버리는 거예요. 장비하고 저 기업에다가 in advance of any substantial order. 주문 다 받기 전에. 그 에피소드가 여기 현대중공업에 배 짓는 독거 있잖아요. 독거를 무지하게 많이 팠어요. 그랬을 때 일본 조선 전문가나 유럽 전문가들이 현대저가 이제 곧 망한다고 그랬어요. 왜? 주문도 없는데 독거만 계속 파고 있거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그 독거 없어가지고 땅 밑으로 파던 독거를 지금 어떻게 배를 짓고 있어요? 땅 위에서 짓고 있어요. 지금 땅 위에서. 즉 그런 데가 현대고 거기에 중심에 정주영 회장이 있다. 그 다음에 이 마이클 포터라는 사람이 아주 예리한 사람인데요. 한국의 대기업들, 그 중에서도 현대, 항상 이 사람들은 자기 own 프로덕트 모델, 자기 모델을 만들지 OEM 이런 거 안 한다 이거야. 나무 이름으로 빌려와가지고 조립해가지고 주고 이거 안 한다 이거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 이름 달고 내 이름 다는 날의 말이 이거 아니에요. own 브랜드 네임. 내 이름 달고 내 브랜드로 해외 시장 개척한다 이거예요. 그게 맞는 이야기죠. 자동차가 그랬고 배가 그랬고 지금 많은 부분이 특히 현대가 하고 있는 일들이 그런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분이 지적한 거 보면 awesome willingness to take risk. 세상에 정주영 회장만큼 위험을 끌어안고 짊어지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 정도는 서양 사람이면 도저히 위험하기 때문에 안 할 것 같은데 덜커덩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분의 정주영 회장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한 사람을 내가 소개를 하는데요. 리처드 M. 스티어스, 오레곤 대학교의 경영학 교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알던 걸로는 경영학 교수로서 아니면 경제학 교수로서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을 가장 깊이 있게 연구하고 책을 쓴 분입니다. 사실은 한국의 경제, 한국의
기업을 연구할 때 이분이 쓴 책을 읽지 않은 외국인은 없어요. 항상 이 책을 보게 되는데요. 이 책에는 현대그룹의 성장사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들이 본, 즉 서구의 시각에서 본 현대그룹을 조명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시각에서 본 정주영 회장. 물론 우리 국내 오랜 시간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 인터뷰도 하고 자료도 챙겨가지고 종합해서 나온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은 책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Made in Korea라고 그랬어요. Made in Korea 정주영 and the Rise of 현대. 이게 이제 1999년에 나온 건데요. 이분의 마지막에 결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걸 영어로 썼으니 서구 사람들한테, 서구의 기업인들, 또 MBA 하는 학생들한테 무언가를 레슨, 교훈적인 게 뭐냐라고 정리한 것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립니다. 즉, 정주영 회장은 어떻게 성공을 했냐, 그 키 포인트가 뭐냐, 이거를 나름대로 정리한 거예요. 1번이 뭐냐면은 stay focused. 이 정도 영어는 다 아시죠? 그죠? 집중해가지고 계속 집중을 유지하라는 뜻이죠. 그런데 거기에 핵심적인 거는 아이디어는 clear cut vision. 즉, 하나의 사업을 처음부터, 첫 단계부터 저 끝까지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서 이 양반은 한다는 거예요. 즉, 뭘 좀 일을 하다가 앞에 거 잊어버리고 이게 아니고 초심에서 생각했던 이 사업을 끝까지 비전을 내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의. 그 기업가 정신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다 나옵니다. 뭘 내가 성취할 건지를 분명하게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never lose sight of your primary goal. 제일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내가 그렸던 사업의 목표를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안 한 것 같다 이거예요. 그게 1번이고요. 2번은 seek new solutions to old problem. 문제는 옛날부터 있었던 문제인데 새로운 해결책을 항상 찾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게 물막이 공사도 그랬고 여러 예들에서 나오는 건데 여기는 뭐냐면 uncanny insight. 굉장히 직감인적인. 특히 이제 그 정주영 회장 이야기할 때요. 왜 심리학 전공한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정주영 회장이 머리가 그냥 좋은 게 아니고요. 근데 이 uncanny insight라는 게 그 직감형 이야기인데 심리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정주영 회장이 분명히 머리가 좋은데 그냥 좋은 게 아니고 연관 기억력이 좋다는 거예요. 연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같이 머리 나쁜 사람은 하나만 생각하면은 딴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죠? 이 양반은 사업을 생각하는데 이거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도로 공사하면서 지금 저쪽에 도로 끝에 가가지고 건물 짓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연관 기억 능력, 연관 능력이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뛰어난 사람으로. 바로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Pursue your business with passion.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일을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zeal or drive. 말하자면 이렇게 일을 몰아가면서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저런 거는 우리가 좀 내부터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잘 안 되는데요. 이걸 배워야 돼요. 뭐 어떤 일이 생기면 내 에너지를 갖다가 그냥 왕창 다 넣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요. 인천의 부도에서 이제 조그마한 사업을 부도에서 노동자 하다가 사업을 하나 열었는데 그때 건설회사였는데 같이 일했던 사람이 정원이에요. 세상에 말이지. 그때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매일 왔다 갔다 하는데 아침 출근 시간이 4시 반이래요. 근데 그때 이제 흔히 말하는 노가다 노동자들이 술을 많이 먹을 때라요. 그러면은 술을 많이 먹었는데 4시 반에 전부 다 집합이니까 나갈 수도 없고 전부 도망가 버리고 그거를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게 하더래요. 하루도 안 빠지고. 그거는 단순히 부지런하다가 아니고요. 일에 대한 열망, 집중력
열정이죠. 열정. 자, 다음에 maintain complete autonomy and control. 이게 아까 마이클 포터 교수가 이야기하던 그거예요. 즉 남없고 OEM으로 남 브랜드 네임 가지고 나 장사 안 하겠다 이거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 이름 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그게 이제 소위 오토노미가 자치라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그죠? 컨트롤이라는 건 아시죠? 이름 먹고 남의 이름 가져가면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 했었고 잘 하지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겠다. 우리 회사가 하겠다.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be frugal in all your business dealing. 이 단어 여러분들 아시죠? frugal. 뭐예요? 이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누가 아시는 분 좀 이야기 좀 해요. 검소하다는 거죠. 검소하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 내가 하나 비유를 해줄까요? 지금의 사실은 울산대학은 그게 안 돼 있는데 지금은 현대라는 회사에 가면은 전부 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들은 것 중에. 이병규 사장님이 혹시 그런 이야기 해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면지 쓰는 겁니다. 이면지. 철저하게 지금도 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집에서 일하시던 분이 이제 잘릴 뻔했는데 왜 잘릴 뻔한 줄 알아요? 멀쩡한 양말 버리다가. 근데 그게 쇼 아니냐 그러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기회가 돼가지고 이 맹 회장님이 평생을 사셨던 청운동 집을 한번 가보세요. 청운동 집을 요즘 인터넷 들어가서 이미지로 봐도 나오는데 그 집 한 번도 수리한 적 없어요. 똑같아요, 그대로.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저기 가지고 한 5,000평 해놓고 대골 지어놓고 살 건데 전혀 그거는 내 체질이 아니다 이거. 난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게 지론이었어요. 자, 프로글 검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편의가 뭡니까? 일전이죠. 일전을 항상 좀 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sweet details. 땀을 흘리는데 여러분들 생각에 정지용 회장은 거목이니까 큰 것만 한다 이게 아니고 굉장히 디테일하다. 상세한 것까지 적은 것까지 열심히 하시는 분이다. 여기 보면은 특히 준비 같은 거 할 때요. 그 다음에 7째, be honest and straightforward in working with others. 다른 사람하고 일할 때 신인을 지켜라.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신용은 자산이다. 신용을 지키면 사업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어려울 때 망했는데 또 돈 좀 빌려주려고 그러고 그게 그 사람의 신의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don't fight CDO. 이게 무슨 뜻이에요? CDO는 보통 이제 시청이죠. 그죠? 시청하고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시청뿐만 아니라 정부하고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죠.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시에다가 돈이나 갖다 주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절대 그게 아니고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사업을 성공을 하려면은 어느 나라가 됐던 그 지역정부, 그 중앙정부, 정부가 직접이든 간접이든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 사업의 정당성, 내 사업의 목표, 이거가 국가 발전에 지역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 설명이 잘 되고 설득력이 있으려면은 평소에도 잘 지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good fortune without adequate preparation leads to failure. 이거야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오더라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거는 망한다는 거죠. 그래 항상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항상 준비를 하는.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 serve the nation. 국가의 봉사라는 뜻이죠. 국가의 봉사라.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삼성의 이병철 회장의 소위 경영 정신, 경영 철학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업 보국이에요. 즉 사업을 통해서 나라를 보호한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현대중공업하고 현대자동차를 가보시면은 그 공장의 옆에 크게 글을 써놓은 게 있어요. 무슨 글이 있는지 아시는 분? 거기 가면은 어떤 글이 써가 있냐면 크게 써져 있어요. 큰 글. 우리가 잘 때야만이
뭐라 그랬어요? 나라도 잘 된다. 정지용 회장은 우리가 잘 때야. 어떤 의미는 그 앞에는 내가 잘 때야. 회사가 잘 되고 회사가 잘 때야 나라가 잘 된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자유주의적인 생각이고요. 굉장히 리버럴한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정지용 회장이 문화예술인들하고 그분이 가장 많이 읽던 게 이광수의 헐기예요. 그분이 항상 봤던 게 동아일보를 어깨 너머로 봤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다른 사람들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저렇게 많이 아느냐고 말할 때 주위에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가장 좋은 나이 서성은 뭐라 그랬게요? 신문이다. 4시 반에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노년이 되셔가지고 항상 하던 이야기가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신문을 1시간 반 이상 저 밑에 있는 주식 가격만한 그 작은 글자까지 다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 내 부탁을 드리는데 반드시 신문을 매일 보십시오. 1시간만요. 그게 여러분들의 세상 살아나가는데 경쟁력을 키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자, 지금 여기에 그러면 이러한 정주영 회장을 외국에서 평가를 한 인정샷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걸 내가 골라가지고 가져온 게 2가지를 가져왔어요. 이게 굉장히 사람들은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져왔다. 자, 20세기 아시아를 빛낸 10대 인물이라고 1999년에요. Far Eastern Economic Review. 홍콩에서 나오는 말하자면은 경제의 가장 아시아에서는 유명한 잡지였고 지금은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고 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 가 있는 건데요. 여기에서 뭘 했냐면은 1999년에 1901년부터 2000년까지 그러니까 그 100년 동안에 아시아의 번영과 아시아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기여를 한 10대 10사람을 골랐어요. 그 10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나 한 사람만 이야기해봐. 정주영 회장 말고 누굴 것 같아요? 우리 아시아에서 아시아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20세기에 그러니까 1901년부터 2000년까지 가장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했던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자, 큰 나라부터 가봅시다. 중국에서 누가 지명이 됐을 것 같아요? 누굴 것 같아요? 자, 모택동 이야기 했고 또 중국에 또 누구였을 것 같아요? 예? 누구요? 덩샤오평. 자, 그러면 그거는 이제 큰 나라니까 둘 정도로 넘어가고, 그 다음 큰 나라가 아시아의 어느 나라예요? 인도죠. 인도에 2명만 한번 추천해봐요. 간디, 또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추천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누구? 자, 인디라 간디가 있고, 마하타 간디가 있고, 그 다음 또 누가 있어요? 인도에서 우리가 잘 알려진 교과서에 나오는 시가 있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시성이라 그러는 사람. 역시 상식에 약하시구만. 타고르죠. 타고르가 우리나라를 뭐라고 명명했어요? 자, 그러면 그 정도 나라고. 그 다음 큰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 일본은 누굴 넣어줄까요? 일본은 넣어줘야 되잖아요. 가장 아시아에서 팔아있고, 우리 아시아 친구들 수준이 형편없어서 나가서 미국하고 놀겠다는 게 탈아입구잖아요. 그죠? 그 아시아를 벗어나가지고 구미하고 놀겠다는 게 탈아입구 정책이에요, 일본에. 그런 일본 잘났으니까 2명은 끼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있어요? 일본. 천황. 자, 한 사람은 천황이에요. 또 한 사람은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의 기업계, 경영계에서 일본에 가장 쳐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다니는 소니가 누가 만들었어요? 소니잖아요. 소니 창업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 거기 넘어갔고, 여러분들이 혹시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쪽에서 뭐 한 사람, 좋은 사람 추천해주면 내가 넣어줄게요. 누가 있어요?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에서 두 사람만 추천해봐요. 여러분들의 국제 감각을 내가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필리핀의 민주화를 이룬 사람이 누구예요? 마르코스 대통령이 독재 오래 해가지고 완전 필리핀을 말아먹어버렸는데 우리하고 같이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아직도 저 바닥에 있잖아요. 마르코스 대통령 덕분에. 그걸 확 뒤집어가지고 민주화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다음 대통령이지. 아, 참네.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는 누구예요? 자, 내가 이제 다 대답을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정지용 회장을 이 10대 인물에 꼽았는데 여러분들 여기가 뭐라고 써놨어요? 에이시아 밀레니움이라고 그랬어요. 지난 100년 동안 이야기요. 모델 미러클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정주영 회장 현대를 이야기하고 한국을 이야기할 때는 단어 중에서 미러클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미러클이라는 단어. 여기 보면은 정주영 현다이 그룹 was founded on hard work and dogged perseverance. So was South Korea. 이 말이 정말로 도구가 뭐요? 도구가 뭐요? 아니, 도구 알면서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도구가 개잖아요, 개. 그러면 도기드는 뭘 것 같아요? 개는 한 번 물면 나요, 안 나요? 끈질기가 그거예요. 끈질기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perseverance. 인내예요. 인내. 그러니까 끈질긴 인내와 자제력과 이게 정주영 회장이 현대그룹을 일구었고 여기 핵심은 이겁니다. So was South Korea. 한국도 그런 끈질긴 열심히 일하고 하드워크하고 끈질긴 인내로서 한국이 성장했다. 그래서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정주영 회장을 10대 인물에다가 꼽았던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쭉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 성장이나 정주영 회장이 현대그룹을 성장시킨 거나 시나니머스. 아주 동질하다. 자, 여기 보면은 정스 바운드리스 캔 두 스프릿 앤 블러드 앤 더 스윗. 캔 두 스프릿. 할 수 있다는 정신하고요. 블러드, 피와 땀으로 얼룩진 데디케이션, 헌신. 이게 정주영 회장을 10대 인물로 100년 동안에 아시아를 성장하고 아시아를 견인하고 아시아를 이끌어 나가는 그 이유로 꼽았던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정답이 나옵니다. 10대 인물을 덩샤오평. 모택동이 여기에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시죠? 모택동이 분명하게 혁명을 일으켜서 중국을 세웠는데 중화인민공화국을 그 이후에 문화혁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소위 경제발전, 사회발전에 거꾸로 역행했기 때문에 아마도 빠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덩샤오평은 아시는 대로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고 지금도 저 선천이나 이런 데 가면은 덩샤오평 이게 말이에요. 얼마나 큰 게 산 위에 서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가서 인사하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던 마하트마 간디, 그 다음에 타고르, 그 다음에 일본 천황 히로히토, 그 다음에 아끼노. 이제 모리타 아키오라 그러죠. 소니를 만든 사업가. 그 다음에 영화감독. 이 사람이 유명하다는데 나는 이 사람 영화를 못 봤어요.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총리를 했던 마티르는 굉장히 민족주의자였어요. 서구의 뭐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면서 아마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아까 필리핀은 우리 아키노 대통령이죠. 아키노 대통령. 그 다음에 화교재벌인 로버트 코. 이 사람들이 10명이고 그 속에 정주영 회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아까 그는 Far Eastern Economic Review였고요. 지금 거는 흔히 여러분들이 잘 아는 타임즈지가 선정한 타임즈지가 60년을 축하해가지고
60년 동안에 아시아의 영웅들을 분야별로 선정을 했어요. 네이션 빌딩, 이거는 국가 건설, 이거는 주로 정치인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아티스트 앤드 싱커, 예술인들, 철학자들. 그 다음에는 이제 기업가들 이렇게 했어요. 물론 아까 그 뭐 소니 창업자도 여기 있죠. 모리타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좀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에 나온 거 그대로 내가 스캔해가지고 올린 거예요. 정주영 회장이 들어가 있는데 정주영 회장이 이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뭐예요? 어떻게 아세요? 안 가봤다면서. 이 프로펠러 있는데 정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큰지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이제 지금 여기 계시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한번 봐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His iron will and just do it. Spirit propelled South Korea's industrial rise. 여기 보면은 His iron will and just do it. Spirit. 아까 can do spirit하고 just do it spirit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can do spirit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할 수 있다는 정신인데 just do it spirit은 무조건 하라는 거지. 밀어붙이는 거지. 이거예요. 이거 하고 불굴의 의지. 이게 타임즈가 아시아 영웅으로 선정한 겁니다. 자, 여기에 쭉 설명이 나오죠. 여기 보면은 he played leading role. 뭐냐면은 정유영 회장이 가난에 찌든 이 매스 군중들을 세계에서 11번째의 경제대국으로 끌어올리는데 리딩 롤,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정했다. 그 다음에 항상 정주영 회장 말 중에서 인용된 게 이게 악건입니다. The person, 이거는 우리 정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배 수주하러 가가지고 박클리 은행하고 돈 빌리고 수주하러 가가지고 The person who think a job is possible is the one who is going to get it done. 이 말이 굉장히 제가 보면 좋은 말이에요. 뭐냐면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역시 일도 해내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박클리 은행하고 그 선주한테 가서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역시 일을 멋지게 해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설득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 이거는 뭐냐면 비즈니스 스탠다드 뉴스페이퍼. 이거는 인도에서 나오는 우리로 치면 한국경제 같은 신문이에요. 신문인데 인도는 영어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이 신문이 우리 신문에도 그런 게 있는데요. 퀴즈를 내요. 우리 신문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이 문제를 내고 답을 맞추기를 하는데 답을 맞추기가 그 온라인으로 넣어주면은 답이 많이 맞은 사람한테 상품을 주고 그래요. 그런데 인도 경제신문에 지난 2010년 1월 19일자에 쭉 그런 그러니까 질문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이렇게 뽑아왔어요. 질문이 뭔지 아세요? This company, 이 회사는 is driven by the spirit에 의해서 쭉 주거되어 왔고 created by its founder on the following three key value. 이게 말하자면 경영 철학이죠. 이런 경영 철학이다. 뭐냐? 크리에이티브 위즈덤. 창조적인 지혜. 창조적인 예지. unwavering drive. 지칠줄 모르는 열정. 밀어붙이는 거. 추진력. 그 다음에 positive thinking. 긍정적인 생각. 이 세 개의 경영 철학으로 창업주의에서 돼가지고 된 무슨 정신으로 이끌어지고 있는 회사. 이 회사 이름이 여기 뭐라 그러냐면 이 회사 이름하고 그 창업주가 누군지 대시오. 이게 질문이었어요. 그 대답이 여기 있죠. 그죠? 현대 스프릿이고 정주영 회장이 됐다. 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인도에 가면은 이 묻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 보는 신문에다가 저 정도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그냥 말하자면 교과서에 정도에 나올 정도의 정주영 회장이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정주영, 컨퍼런스 룸은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이라고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에 가면은 보수적인 이 소위 말해서
그 싱크탱크인데 거기 가면은 정주영 컨퍼런스 룸이 있어요. 정주영 펠로우가 있고. 자, 이제 제가 결론을 내릴 건데요. 결론이 이게 뭐냐. 저는 정주영 회장을 가장 칭송하는 하나의 글이나 뭐가 있다면은 이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즉, 우리 지구상에는 얼마나 가난한 나라가 많아요. 우리나라 내부에도 많지만은 지구상에 아프리카나 아니면은 우리가 외국으로 이 동아시아에 가더라도 정말로 가난한 사람이 많고 하루에 $1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 우리 저 놈에 가면 북한에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 즉 경제학자들은 특히 경제 발전론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영원한 숙제가 뭐냐면은 모든 국가가 안고 있는 문제죠. 어떻게 하면은 가난을 극복할 거냐. 즉 40년 전, 60년 전에 1960년대 그죠? 아까 내가 공업탁 와보라 그랬죠.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에 제일 고민했던 게 이 가난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거기에 해답을 논문으로 쓴 게 있어요. 논문이 뭐냐. 윌리엄 이스털리라는 뉴욕대학교 교수입니다. 경제발전론 전공 교수인데요. 논문을 썼는데 지난해 2009년에 이 Foreign Policy라는 데 썼는데 제목이 재밌습니다. The Poor Man's Burden. Poor Man's Burden이 뭐예요? 가난한 자의 짐입니다. 짐. 어떻게 하면 우리 인류가 가난한 자가 짓눌리고 있는 이 어깨의 짐을 내려놓게 좀 해줄 수 있느냐. 즉 가난을 극복할 거냐. 이걸 서브프라임 모르게지 때문에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전 세계가 어려워질 때 미국의 리만 브라더스가 망하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월스트리트가 보따리 싸가지고 그 잘 나가는 사람 이런 어려운 시기 우리도 어려웠고요. 이 시기에 많은 소위 말해서 약간 좌파적 경제학자들은 어떤 제안을 했냐면은 자본주의는 이제 끝났다. 자유시장 경제는 더 이상 안 된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시인자유주의는 안 된다. 이제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거 봐라, 미국 봐라. 푸틴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남미 쪽에 특히 볼리비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원래 사회주의적인 좀 그런 성향이 있던 국가들, 특히 볼리비아부터 그 밑에 있는 이 국가들이 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국가주도로의 경제 발전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다. 이거 그냥 자유시장 경제로 내버려 뒀더니 이 경제가 미국처럼 저렇게 개판이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사람이 논문을 쓴 겁니다. 굉장히 꽤 긴 논문이었는데 뭐라 그랬냐. 우리가 그렇게 지금 거꾸로 옛날로 저 국가주의로 돌아가자. 국가가 주도하는 그런 그게 절대 안 된다. 이 사람 주장은 반드시 시장 경제, 개인의 창의력, 개인의 경제적 자유 이게 있어야만이 이 가난을 극복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대표적인 인물의 정주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 핵심은 이겁니다. 왜 그러면은 시장 경제로 가야 되느냐. 프라이빗 엔터프레너, 즉 개별적인 기업이 정부보다도 글로벌 이코노미, 세계 경제에서 누가 이길 건지 어떤 산업이 이길 건지를 가장 잘 아는 거는 정부가 아니고 기업이다 이거예요. 개인 기업이다. 그래서 기업이 육성돼야만이 우리가 가난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양반이 그 논문의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에요. 그 한 페이지를 정주영 회장 이야기로 다 점철되어 있어요. 나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가 본 정주영 회장을 가장 칭송한 그런 학문적으로 칭송한 나는 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요. 핵심은 이 아이디어입니다. 경제적 정치적 자유, 개인의 자유, individual creativity 이것들이 개인의 소위 말해서 창의력을 그 화신이 정주영 회장인데 여기 보시면요. driving the right way 올바른 길로 가는 길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여기 봐봐요. But if we are truly to continue the miraculous exodus from poverty 우리가 이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려면은 we ought to keep in mind stories like that of 정주영. 정주영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맹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보면은
However terrifying the latest crash may be, let's never forget it is junks of the world that will end poverty. 세계에서 빈곤을 없애는 길은 세계 속에 세계의 많은 나라에 정주인 같은 사람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방학 때 시간도 많을 거니까 이 영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영어니까 이 포린 폴리시 원본을 구해가지고요. 반드시 영어 공부 겸 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걸로서 제가 강의는 끝내는데 하나 부탁을 드린다면은 여러분들은 울산대학교 다니고 울산에 살면서 울산을 자랑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공업탑도 좀 가보시고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도 꼭 이렇게 한번 가보세요. 자,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